로봇이나 아니면 뭐 자율주행이나 모두 다 이제 해당되는 걸 컨트롤하기 위한 비메모리들, 시스템 반도체들, 이건 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해지고 발달합니다. 제 생각에는 네. 이번에 비메모리 반도체 종목 잘 고르면은 대박이 날. 짠! 다시 2편으로 왔습니다. 이번에는 위기의 업종 이야기를 해볼게요. 2편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보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반도체가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던 업종이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너무너무 안타깝거든요. 국내 증시에서 두 개의 대장업종 중 하나인 반도체, 요들이 좀 부진한 거는 단순히 시장의 그 지수 인덱스 역할을 한 것뿐만 아니라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막 빼갈 때는 첫 번째 단계에선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던, 외국인 입장 쪽에서는 이렇게까지 올라올지 몰랐죠. 비중이 많이 커졌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땡큐 이러면서 막 잘라내기 시작한 거죠. 맞아요.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그러니까 즉 한국 주식이 갑자기 비중이 커가게 되면은 이렇게 주가가 올라오게 되면 비중이 커지죠. 이거를 정리하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이용했다. 이게 첫 번째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과정 쪽에서 주가가 쭉 밀리기 시작했죠. 이제 금리가 인상되기 시작하면서 경기가 위축되는 신호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네. 게다가 반도체 쪽은 메모리 반도체 가장 핵심은 일단 IT 경기랑 같이 맞아가죠. 그럼 IT 경기 쪽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을 차지했던 쪽은 중국입니다. 네. 근데 중국이 못 살아나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첫 번째는 봉쇄 조치가 나왔을 거고, 네, 두 번째는 자체적으로 중국이 힘이 없어졌어요. 부동산이 그렇게 위축되다 보니까 이 아시아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일본은 먼저 당했고요. 집에 대한 욕심. 왜냐하면 유교 문화가 기반이 된 사람들은 집에 대한 욕구가 그렇습니다. 크죠. 네, 근데 이게 흔들리게 되면 소비 심리부터 모든 게 바뀝니다. 집값이 빠지고 아니면은 사놨는데 이게 하락합니다. 그러면은 저 아빠 생일인데 아이패드 사주세요. 우리 집값 봐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소비 심리 흔들리는 것과 함께 IT 경기에 확 흔들리는 거고. 네. 그러면 IT 쪽에 가장 많이 들어갔던 것, 특히 메모리 반도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 쪽의 모바일 디램이죠. 이쪽이 중국에서 거의 20% 이상 줄었습니다. 수요가. 그럼 스마트폰 잘 안 만들죠. 출하량도 떨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서 꺾이는 게 상당히 크겠죠. 두 번째, 서버용입니다. 서버용 같은 경우는 두 축입니다. IT 기업들이 미국이 있을 거고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또 시진핑 주석이 통제한다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제재가 가기 시작하죠. 그런 쪽에서 알리바바니 이런 회사들 그 전에 클라우딩 늘리려고 막 했다가 네. 잠깐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수요 확 꺾였습니다. 미국만 바라보고 있는데 미국도 이런 상황 쪽에서 지금 경기가 위축되기 시작하고 달러 강세로 가다 보니까 빅테크 기업들은 원래 달러 약세로 가져가야 거기서부터 해외에서 벌어들인 그렇죠. 돈이 많아지겠죠. 근데 지금 반대입니다. 실적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러면 투자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계속 투자했다가 잠깐만 내년은 좀 천천히 하자. 이렇게 되면 이 Q라고 하는 쪽도 줄어들겠죠. 네. 이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업황이 빠르게 식고 있는 거. 예전에 뭐 겨울이 윈터 이즈 커밍. 맞아요. 이거는 그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버용 디램 쪽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거마저도 중국 쪽 반토막 났고 미국만 바라보다가 미국도 흔들린다. 그러면 지금 재고 수준이 지금 8주, 9주 정도, 거의 이제 10주 정도까지 쫙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Q가 안 들어오니까.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생산을 조절하든가 해야 되는데 생산 조절보다 지금 업체 입장 쪽으로는 그냥 밀어내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램 가격들이 계속 빠지죠. Q 줄어들고 P까지 떨어집니다. 이럴 때 실적에 대한 부담감들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그나마 아마 이번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 발표하게 되면 생각보다 많이는 안 좋지 않을, 그냥 좀 선전할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근데 환율 효과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환율 효과를 싹 빼고 난다. 생각보다 안 좋을 겁니다. 근데 시장은 환율 효과를 감안을 안 해요. 이걸 빼고 나머지를 보다 오호 이거 봐라 라고 하는 게 지금 반영되고 있는 거죠. 오늘 또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네. 애플에서 그 아이폰이 잘 안 팔릴 것으로 예상되다 보니까 늘리려고 했던 그 계획을 철회한다. 그렇죠. 네. 생산을 늘리려고 하다가. 생산 늘리려고 하다가 철회한다. 이게 뭐 블룸버그 통신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이게 하나의 시그널일까요? 애플마저 무너졌다라는 그 충격이 그 상징성이 무너지면서 오늘 또 그래서 더 시장이 많이 하락한 게 아닐까.
물론 그렇죠. IT 쪽이다 보니까 IT 쪽에 이상한 뉴스 나오게 되면 이렇게 심리 안 좋은데 저희 직격탄이다. 그런데 애플은 가만히 있는데 주변에서 다 난리예요. 항상. 이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애플은 또 알려주지도 않아요. 뭐 이것도 오늘 나왔던 뉴스도 보면은 유력한 애플 관계자의 전원에 따르면 익명의. 그렇죠. 애플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또 애플 공매도 세력이 그냥 퍼뜨린 건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확인할 수도 없어요. 근데 저희가 보통 그래 놓고 나중에 가게 되면 애플 판매량 생각보다 좋은데? 그러면서 이게 지난 아이폰 13에서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14도 그럴 거라 생각해서 최근 2주 새에 관련주를 사신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애플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 IT에서 빠진 겁니다. IT라서. 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IT 종목들 다 처참해요. 반도체부터 뭐 가전 모든 게 다 지금 쭉 빠져 있는데 애플 쪽만 버티고 있어요. 애플을 벤더라고 그러면서 버티고 있어요. 그럼 보자. 애플 쪽이 만약에 흔들리게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좀 나쁜 마음을 먹는 거죠. 생각보다 이게 괜찮을까 하고 있는데 그런 뉴스가 나옵니다. 아유, 역시 IT 안 돼. 매도!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솔직히 지금 실질적으로 아이폰도 등급이 있잖아요. 그냥 아이폰 말고 아이폰 프로, 네. 아이폰 플러스 이렇게 맥스, 나오죠. 뭐 맥스. 많잖아요. 예. 지금 프로까지 나오다가 플러스부터는 10월 6일인가요? 그때부터 나오죠. 그러면 이제 그때 나올 수 있는 효과나 아니면은 추가적인 변화도 봐야 돼요. 솔직히 뚜껑 열어봐서 판매량 특히 이번에 3분기 때 차라리 애플에서 나오는 실적 얘기들 들어봐야 됩니다. 네. 그거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시장 안 좋아서 빠진 거, IT에서 빠진 거, 왜 너만 버텨? 이래서 빠진 게 이게 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물론 비중은 조절해야 될 것 같아요. 그분야 하게 되면 그냥 손 놓고 있는 것보다는 그렇지만 어쨌든 관리는 하자라는 입장 쪽에서 아직 뚜껑은 열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최근에 반도체가 이렇게 망가지기 직전의 이야기를 좀 꺼내오자면 네. 그때 반도체주를 좀 살렸던 거는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자율주행이다 뭐다 그 상황에서는 반도체가 쓰이는 곳이 많다라는 그 근거도 있었고 네. 최근에 하나 ARM 인수 이야기도 있잖아요. 요 세 가지가 네. 반도체 분위기를 바꿀 만한 그 수준으로 작용되기는 어렵다면 네. 언제쯤 이 분위기가 바뀔 수 있을까요? 솔직히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성장 스토리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비메모리는 괜찮으니까 이쪽은 킵해놓고 메모리만 빠져 이거 아니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퉁틀어서 다 너희들은 IT 계열. 네. 지금은 주가 버티고 있는 게 더 무섭습니다. 잘못하게 되면 하루 이틀 뒤에 또 얘만 빠졌네? 갖고 있는 거 있으면 얘라도 팔아서 좀 수익률을 맞춰.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밀릴 때 같이 밀리는 게 당연히 맞는데 이제 저희가 업황을 생각해 볼게요. 메모리 반도체도 뭐 이거 끝나고 나게 되면 또 어차피 메모리 반도체는 IT 기술이 발달하면 할수록 또 쓸 수밖에 없는 거고 비메모리는 거기다가 또 이제 다양한 기기에 다 헤드라고 CPU 들어가겠죠. 이제 로봇이 대세예요. 로봇 안에 뭐 들어가겠습니까? 다 반도체죠. 반도체 들어갈 거고 거기다 기억하고 저장하려면은 메모리 반도체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성장하는 건 맞는데 사이클의 문제가 이제 첫 번째. 그리고 거기서 들어가는 뭐 로봇이나 아니면 뭐 자율주행이나 모두 다 이제 해당되는 걸 컨트롤하기 위한 비메모리들, 시스템 반도체들 이건 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해지고 발달합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반도체 업황이 그러다 보니까 다 싸그라기 이렇게 가기 시작하는데 제 생각에는 네. 이번에 비메모리 반도체 종목 잘 고르면은 대박이 날. 네. 이번 사이클에서 이번 하락대에서 비메모리 관련된 종목 하나를 잘 잡아서 이거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보시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뭐 이렇게 눈여겨보는 종목들이 있어요. 네. 한 최소 4-5배는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면은 네. 지금 비메모리 성장 그 신화는 여전히 열려 있는데 네. IT라는 것 싸그리 다 빠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럴 때 비메모리 관련주들을 잘 공부해서 잘 담아 본다면은 향후에 4-5배 정도의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네. 근데 거의 확률은 90%. 오,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지금 많은 분들이 포기하는 절차 중에 하나가 그래 안 될 종목은 자르자. 네. 차라리 반등 시에 강하게 나올 종목들 위주로 버텨보자 하면서 종목을 자르고 있다고요. 네. 이때 반도체 잘라야 됩니까? 안 잘라야 됩니까? 비중이 너무 커서 자르는 것 정도. 그런 거는 괜찮은데 버티십시오. 차라리.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비메모리라면 더더욱 버텨야 된다. 비메모리, 근데 많이 빠졌어요. 이것도 뭐 될 받는 회사라고 생각하는데도 쭉쭉 빠지는 거 많거든요. 이런 쪽도
회사에 따라 다릅니다. 모든 게 다가 아니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공부해 가면서 또 저희 MBN에서 부르면은 제가 얘기할 거, 협박을 하시네요. 예. 눈으로,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네. 네, 오늘 제가 화가 좀 많네요. 그러네요. 예, 예. 네, 이렇게 반도체 이야기 해봤습니다. 핵심 포인트들이 나온 것 같아요. 저희 술특이 구독자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핵심 포인트 기억해 주시고요. 3편에서는 또 다른 한 축이죠. 2차 전지 업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